여러분 상상하시는 부잣집의 모습들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멋진 그림이나 좋은 옷들, 명품들 막 있고 소파나 이런 것들 막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실 텐데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부잣집에 특별히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15년 차 정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잣집에는 절대 없는 물건이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부잣집의 모습들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요? 멋진 그림이나 좋은 옷들, 명품들 막 있고 소파나 이런 것들 막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실 텐데요. 사실 뭐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부잣집에 특별히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류의 물건인 것 같아요. 뭐 빵꾸난 옷 같은 거는 패션으로 입을 수 있겠지만 그런 옷과 그런 소지품을 들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 너무 좀 초라해 보인다. 뭔가 이렇게 좀 단정치 못해 보인다. 그런 형태의 물건들이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좋은 옷을, 명품 옷을 산다는 의미보다는 일단 가치 중심으로 소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를 하는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을 위해서 물건을 사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서 사온 기념품 하나도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경험을 상징하는 그런 류의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산 물건들이 나의 가치, 나의 경험 중심으로 연결되지 그 외의 물건들은 의미 없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선별이나 판단을 아주 명확하게 하는 분들이 부자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부잣집에 꼭 있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공간에 목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잠만 자고 뭐 밥만 먹고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는 그런 곳으로 올 수도 있고 집에 가면 내가 좀 지치고 힘들지만 충전을 하는 그런 마치 충전소와 같은 휴식의 공간처럼 집을 여기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집에는 자신의 에너지를 붙돋게 해주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좋은 안마의자 같은 게 있다거나 건강 케어를 위해서 이렇게 좀 누워있으면 이렇게 좋아지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와, 그런 거 꼭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잠시 머무는 시간이지만 그런 공간에서 그런 기계들을 이용해서 뭐 가전제품 같은 걸 이용해서 자신을 돌보거나 자신의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정말 집에서 '아 내가 좀 지친 몸들이 회복되는구나.' 그런 류의 물건들을 꼭 가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부자들한테 "좀 특별한 물건 뭐가 있냐?" 많이 물어보는데 저도 정말 '아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물건을 구입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라면 한번 찾으셔서 그런 물건들을 집에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버리기만 해도 돈복이 생긴다. 잘 버리는 게 좋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정리를 못했던 분들이 제가 매일 한 개씩 버리기 프로젝트를 아주 오래전부터 제안해서 정말 힘들고 귀찮고 번거롭고 되게 어렵지만 버리시는 걸 추천하셨어요. 물론 한 개씩 버린다고 집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달 하신 분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오래 하신 분은 이 몇천 일까지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물건을 버림으로 인해서 갑자기 막 돈복이 생기면서 돈이 막 통장에 꽂히고 이러진 않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뭐가 있었냐면 물건을 구입할 때는 그동안 버렸던 물건들에 대한 특징 같은 걸 알게 되면서 비슷한 물건들 반복되는 소비 형태가 줄면서 진짜 좋은 것들, 내가 필요했던 물건들 재구매, 나한테 정말 잘 맞는 그런 류의 물건들만 소비하기 때문에 이제는 버려진 물건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물건들은 진짜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돈복보다 더 중요한 집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 공간에 대한 만족, 삶에 대한 풍요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복은 집에서 나올 수 있는 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정말 필요 없고 의미 없는 자신의 행복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류의 물건들은 너무 과거 지향적인 물건들의 인연을 끊고 관계를 끊고 내 삶의 현재를 충실케 하고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물건들과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접촉, 사용 이런 것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리 습관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정리를 안 한다는 것은 내가 A 행동을 했을 때 이 B라는 행동에 연결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을 봐오면 무엇을 하겠다? 대부분 이제 귀찮고 힘드니까는 그냥 방치 한 채 두기도 하고 그냥 때려 넣기도 하는데, 그래 나는 장을 봐오면 사온 물건들을 꺼내서 소분해서 포장 뜯어서 냉장고에 먹을 만큼 넣겠다라는 뭔가 구체화된 행동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연결 행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그동안 정리가 안 되었던 일을 보니까 외출해서 돌아와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옷장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식탁에 올려놨다, 걸쳐놨다, 소파에 던져놨다. 이건 연결 행동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안에 있는 방치되어 있거나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어떤 행동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 연결된 행동들이 아마 끊겨 있거나 하기 싫어서, 하기 힘들어서 뭔가 하지 않았겠죠. 그 연결 행동을 만드시는 게 어쩌면 정리 습관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되실 거예요. 돈이 모이지 않는 집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삶의 어떤 행복이나 성공이나 뭐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 같은 것, 어떤 자격증 취득 같은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는 걸 텐데, 지금 가지고 있는 공간 속의 물건들이 내 시간 사용에 좋은 영향을 주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변화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책을 많이 사시는데, 대부분 가지고 있는 책장의 책들은 과거의 책들, 지금 현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옷도, 그다음에 생필품도, 소형 가전제품도 그런 류의 물건들이 나의 그냥 과거를 상징할 뿐이지 나의 현재에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물건들은 과거, 현재, 미래지향적으로 보아 그 물건들 중에 나의 현재를 좀 충실하게 살 수 있게 하거나 내가 원하는 목표, 내 꿈과 같은 그런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물건들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지금 현재의 물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0% 미만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요. 미래라고 하는 물건들 중에도 사실 현재가 아닌 과거의 물건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쓸 것 같아. 언젠가 사용할 것 같아. 그런 물건들은 지금 나의 삶에 절대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짜 원하는 삶에 관련된 물건들이 지금 현재 어떤 물건들이고 그런 물건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면, 내가 저런 물건부터 정리를 해야겠다. 그 시작을 찾게 되실 거예요. 제 직업이 뭐 정신의학이나 심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속성이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의를 못 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안에, 그 공간 속에 있는 물건들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진짜 정리 못하고 좀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너무 자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자신의 삶을 정체하게 하는 물건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 류의 대부분의 물건들은 과거의 물건이기도 하고요. 내가 힘들었던 것을 상징하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카페 하다가 쇼핑몰 하다가 망했던 물건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금 물건을 줘 가지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저는 물론 그 물건들이 뭐 어떤 안 좋은 에너지를 주는 물건들은 아닐 수 있겠지만 내가 도약한다거나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 주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일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디톡스를 했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에 그냥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뭘 먹기도 했고요. 몸에 안 좋다는 것들만 제가 골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살도 찌고 머리도 좀 무겁고 그런 이제 시간 속에서 저를 정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공간에도 어쩌면 디톡스가 필요할 수 있어요. 디톡스라는 건 이제 들어왔던 물건들을 좀 정화시켜야 되는데, 그 정화라는 건 이제 배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도움되는 몸에 좋은 것들을 넣으면서 그렇지 않은 류의 물건들을 떼내는 것이죠. 정리라는 것은 버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넣는 것부터 시작돼야 될 수 있고요. 아까 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라면 그런 물건들이 정화될 수 있게
어떤 물건들이 있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힘들게 했던 물건들, 나를 외롭게 하는 물건들,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되는 것,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도전했던 자격증 관련된 책들, 한 번쯤 가고 싶었던 여행지와 관련된 책들, 내가 정말 저런 변화들 만들고 싶어. 내 꿈과 목표가 분명히 달성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몇 장 넘기지도 못했던 그런 류의 자기계발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이 정리의 시작은 좋은 독서가 아니라 책상 정리나 책장 정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책상 위나 책장 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독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해독이 필요하죠. 물건 정리에서 해독은 그런 류의 책들을 빼고 진짜 좋은 책들, 정말 한 권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넣는 것이 여러분들의 공간의 디톡스의 시작이 되실 겁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고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제 정리 못하는 분들한테 교육시킬 때 가장 많이 쓰는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책상을 치울 때나 옷장을 정리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입을 옷을 쉽게 꺼내기 위해서 입기도 하고요. 정리된 공간을 좋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정리를 해야 될 목적 자체를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들한테 이 책상을 정리를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필요, 이유, 목적들을 알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리를 하고 나면 얻어지는 가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라는 것은 옷장이 정리됐을 때 시간의 가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좀 더 시각적인 그런 가치가 나올 수 있겠죠. 정리된 삶을, 정리된 공간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가치가 무엇인지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여행 가서 좋은 호텔에 가면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우 너무 좋다." 그런 것들이 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정리된 공간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데서 정말 제대로 쉴 수 있는 것이 그 숙소를, 그런 좋은 호텔을 우리가 잡고 예약했던 이유 같은 것이 되시겠죠. 저는 집도요, 정말 뭐 몇백만 원짜리 호텔만큼 그런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카페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리된 바닥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꽉꽉 찬 옷장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필요한, 현재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로 채워져 있는 책장일 수 있고요. 안 먹는 음식들 그냥 집어넣고 썩게 하는 그런 류의 냉장고가 아니라 '아 오늘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따가 간식으로 먹어야지.' 그럼 그냥 몇 가지 물건들이 넣어져 있는 그런 신선한 냉장고, 건강한 냉장고, 그런 공간이 정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목적과 가치가 발현되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주방을 정리해야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은 목적, 내가 정리된 주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가치.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정리를 하셔야지 제대로 정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실제로 얼마나 자주 버리시나요? 혹시 정리 루틴이나 방법이 있으신가요? 제가 정리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훈련하고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건을 잘 사지 않습니다. 쇼핑몰 앱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를 아예 안 가는 건 아닌데, 저는 필요한 것 외에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뭔가 새로운 거, 생소한 거, 낯선 브랜드나 안 써본 제품들을 구입할 때는 엄청 신중하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도 내가 딱 판단을 하는 것이 저의 성격인 것 같고, 저희 집에도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저는 물건을 볼 때마다 꼭 이 물건이 무엇인지, 내가 쓰는 물건인지를 확인하는 걸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볼 때마다 이거 뭐 화장품이네, 이거 빗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물건 쓰는 건가? 이걸 내가 언제 썼지?'를 판단해서 한동안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아 이거 쓰기 불편하다. 사용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요, 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나올 때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거 많이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집 안에는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 또 쓸모없는 물건들이 자꾸 배출되니까 정리된 공간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주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잘 사지 않는 것이 제 습관을 만드는 데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